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총선이 여당의 역대급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승리였죠. 민심이 말하는 총선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당 너희들 나라의 근간인 법 만들고 그러는데 저 옆에 애들이랑 상의 좀 하고 그러지 마. 협치 같은 것 좀 하지 말란 말이야. 혼자서 알아서 좀 해. 이 정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당도 승리해서 기쁘긴 한데 너무 크게 이겨서 되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죠. 배고파서 밥 좀 사달라고 했더니 대충 삼겹살 정도 사줄 줄 알았는데 웬걸 한우 소고기를 얻어 먹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심과 호의로 사줄 수 있는 건 돼지고기까지죠. 소고기부터는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주는 겁니다. 국민들은 여당에게 한우로 제대로 사 먹였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비싼 거 먹인 만큼 열심히 잘 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여당은 역대급 승리와 역대급 부담을 한 번에 안게 되었죠. 먹을 때 좋긴 좋았는데 진짜 긴장 좀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5월 말부터 새롭게 뽑힌 21대 국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국회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든 회사에 입사를 하든 처음에 들어가면 나름 준비 과정과 절차들이 먼저 있죠. 아무리 열정이 가득해도 바로 수업 듣고 시험 치거나 바로 업무에 투입해서 실적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나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국회일을 위해 사전에 세팅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회가 시작되기 전 무슨 준비를 하는가? 또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 손으로 만든 전대미문 역대 최강의 국회! 이것을 재밌게 지켜보기 위해서 오늘은 국회 시작과 준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드라마도 1편부터 봐야 재미있죠? 앞으로 펼쳐질 21대 국회 정치 드라마 그 첫 번째 편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칠까요?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갈까 합니다. 바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국회는 또 뭐 하는 곳이죠? 막말하고 싸우는 그런 품격 있는 국회의원들 덕분에 우리가 가끔 이것을 잊고 지낼 때가 있는데요. 네, 국회의원은 바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국회는 그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시작될 때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친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도 매일 영업 준비를 해야겠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식당은 음식을 파는 곳이죠. 그럼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맞춰서 영업을 준비를 해야겠죠. 재료를 사놓고 그 재료를 요리하기 좋게 손질을 해놔야겠죠. 네, 손님이 돈가스 시켰는데 그제야 정육점으로 뛰어가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전에 국회에서 법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준비 과정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엄밀히 말하면 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국회니까 국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자기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법안을 낼 수 있습니다. 법 아이디어, 법 제안서를 내는 거죠. 이것을 법안 발의라고 합니다. 발의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제안, 신청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10명의 국회의원을 모아야 합니다. 자기가 낸 법 아이디어 제안서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하면 법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친구가 하나도 없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법안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법안 발의를 한다. 네. 뭐 발의라는 말이 어려우면 뭐 법안 신청, 법안 뭐 접수, 제안 뭐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출된 법 아이디어 기획서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으니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 다 모여서 토론하면 될까요? 그건 좀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죠. 네. 뭐 국회가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건 좀 너무 쓸데없는 인력 낭비입니다. 내가 사업 아이템 좋은 거 하나 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구름같이 몰리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럼 신청된 법안은 어떻게 되냐? 바로 상임위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 두 번째, 상임위. 네, 상임위. 네, 이 상임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왜 대학교를 보면 여러 가지 학과가 있죠. 뭐 경영학과, 뭐 체육학과, 영문학과, 물리학과, 뭐 화학과,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뭐 이론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안에도 이렇게 사회에 필요한 여러 분야를 다루는 과가 있는데요. 그걸 상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서 상임위라고 하죠. 네.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고 또 법을 만들 때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국회 안에 상임위를 두는 겁니다. 네. 상임위도 대학교 학과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외교, 뭐 방송통신, 교육, 뭐 과학기술, 국방, 보건복지, 뭐 농축산, 뭐 등등등 이렇게 총 17개의 상임위와 몇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신청이 되면 상임위가 먼저 그 법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다 300명이 달라붙을 필요가 없이 말이죠. 네. 그렇지만 이 상임위 안에도 현직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에 있는 그 한 20, 30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법이 필요할까? 필요하면은 왜? 다른 법으로는 어떻게 안 되나? 뭐 등등등 검토해 보니까 야, 이거 근데 필요한 법이란 말이죠. 네. 있으면 괜찮다 싶어요. 그럼 상임위 소속 의원들끼리 이제 투표를 합니다. 네, 투표 결과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 그 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1라운드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1라운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네, 그럼 이제 드디어 300명 의원들 다 모을까요? 아니요. 이제 겨우 1라운드 통과한 쪼렙 법안에게 끝판대장이 나설 수는 없죠. 네,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로 갑니다. 법사위. 네.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상임위에서 새로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했죠. 네.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고 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 법을 명문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법조문으로 만들어야겠죠. 네. 무슨 법. 몇 조, 몇 항,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법조문을 다듬는 작업을 법사위에서 하게 됩니다. 네, 법사위로 갑니다. 네. 자, 여러분,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 안에 쓰여져 있는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함부로 쓰여지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말이라는 게 단어 하나 그리고 조사 하나까지 때문에라도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철수가 오늘은 달리기를 한다. 철수가 오늘도 달리기를 한다. 철수가 오늘만 달리기를 한다. 다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의 글자 때문에 세밀한 의미가 조금씩 다 다르죠. 네, 법조문에 쓰인
쓰인 문장으로 법을 해석하고 판결도 하기 때문에 법조문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이 작업을 작구 심사라고 합니다. 네, 뭐 생소하지만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법조문을 명확하게 쓰는 작업도 하고요. 또 이 법이 다른 법하고 충돌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법이 있지는 않은지 다른 법하고의 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런 총체적인 작업들을 이제 법사위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법사위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처럼 작업이 끝나면 이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데요. 역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법사위는 이런 작업을 한다. 네. 자,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무대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최종 라운드답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심사평가단이 되죠. 정말 치열한 라운드를 뚫고 왔지만 여기서도 또 의원들끼리, 정당들끼리도 격렬한 토론을 또 펼칩니다. 아주 뭐 지긋지긋하죠, 그죠? 네. 자, 여기서도 논의가 끝나면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최종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 법사위에서 마지막 국회 본회의. 네, 국회 본회의로 넘어옵니다. 네. 자, 여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얻으면 드디어 최종 통과,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거센 바람과 이 세찬 풍파를 다 뚫고 온 법만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국회의원 10명이 모여가지고, 네, 법안을 만듭니다. 네, 발의라고도 하죠. 그럼 그 법이 필요한 분야. 여기서는 상임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법을 검토를 해서 이 법이 진짜 필요할까? 있으면 뭐가 좋을까? 문제점은 없을까? 등등등을 상임위에서 막 논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상임위에서 투표를 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오케이, 통과. 그럼 이제 법사위로 가는 겁니다. 자, 법사위에서 뭐하냐? 이 세 법안의 법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써야 법을 해석하는데 혼동이 없겠죠. 네. 법사위에서도 투표를 또 합니다. 여기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오케이, 통과. 이제 최종 국회 본회의로 갑니다. 끝판대장인 만큼 가장 치열하게 싸움 붙는 곳이 바로 국회 본회의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표결을 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드디어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짧게 소개했습니다. 단계마다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네, 법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간의 치열한 대결도 매 라운드마다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라도 통과가 안 되면 아예 그 법은 사라지고 무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운명을 맞이하는 법안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법들이 대다수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묻히고 네, 그냥 자동 폐기가 되는 거죠. 자, 법 하나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물론 뭐 법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면 안 되기도 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다시 말해 국회가 일을 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진짜 주제인 국회 시작 준비라는 건 뭘까요? 네. 자, 이 과정이 평소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겠죠? 네, 이제 드디어 그 국회 시작 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회가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까? 간단합니다. 국회 준비를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대장 뽑기입니다. 대장 뽑기. 그럼 그 대장을 어떻게 뽑냐? 이 법 만들어지는 과정에 역순으로 대장을 뽑으면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방귀 꽤나 끼는 대장들이 하나씩 뽑히는 거죠. 그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있죠. 네, 당연히 3라운드 대장이 가장 세겠죠. 네, 최종 3라운드, 바로 본회의죠. 본회의장에서 대장은 누굽니까? 네, 그렇죠.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국회 시작 준비로 국회의장단을 제일 먼저
뽑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최고 대장이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국회 부의장이 또 둘 있는데요. 이렇게 셋이 국회의장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 시작 준비 제일 첫 번째는 네, 국회의장단을 먼저 뽑는다. 네, 국회의장단에는 네, 국회의장 1명 그리고 부의장이 네,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명이 국회의장단이죠. 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석수가 제일 많은 일당 출신이 맞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국회의장 선출도 국회의원 300명이 투표를 해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뽑히게 되는데요. 근데 투표는 대강 그냥 요식으로만 하고 일당 출신이 하는 게 지금껏 국회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회 부의장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또 한 사람씩 맡게 되죠. 네. 국회의장은 국회를 진행하는 사회자이자 리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장의 권한 중에는 직권상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이 복잡한 절차를 다 뛰어넘고 한 방에 본회의 300명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주 막강하죠. 네, 캐릭터 만들자마자 끝판대장 잡으러 가는 건데요. 네, 그렇다고 이걸 뭐 함부로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당이 국회의장을 맡느냐에 따라 국회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거 때부터 그렇게 일당 했던 겁니다. 네, 보통 일당 출신 중에서도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한 짬밥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추대가 되지요. 네, 이번에 민주당에 최고 많이 한 의원이 5선, 6선이라고 하던데 그 중에서 아마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자, 이렇게 끝판대장을 먼저 뽑는다. 국회의장단 선출이 국회 시작 바로 첫 번째라고 보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역시 역순으로 대장을 뽑으면 됩니다. 자, 3라운드에서 이제 2라운드 대장을 뽑으면 되겠네요. 네, 2라운드가 뭐죠? 네, 바로 법사위죠. 네, 만약에 어떤 법이 발의가 되면 17개 상임위 중에서 그 분야에 맞는 상임위로 간다고 했죠. 자, 근데 어떤 상임위를 통과했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이 법사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법사위도 사실 이 17개의 상임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법이라는 분야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인 것이죠. 자, 근데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다 똑같은 학생이지만 선도부 학생이 은근히 힘이 더 있는 것 같죠? 자, 마찬가지로 17개 상임위가 다 동등하게 있지만 그 부여받은 역할상 법사위가 힘있는 상임위로 분류되지요. 알짜 상임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사위 대장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끝판대장 국회의장한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 법사위원장의 힘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 법사위 대장이 괜히 심술 나가지고 이 법사위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는 갈 수가 없게 되는 구조니까 말이죠. 자, 그럼 이 법사위 대장은 누가 차지할까요? 이 자리는 보통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2당에서 가져갑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1당이 갖고 법사위 대장은 2당이 가지면서 균형과 견제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법사위의 대장, 법사위원장을 뽑습니다. 자, 만약에 이 국회의장하고 법사위 대장하고 한 팀이 다 가지고 가면 이거 뭐 법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걸 방지하고자 법사위 대장은 2당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역시 지금껏 국회 관행상 이 법사위 자리는 2당인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끝판대장 뽑고 중간 보스까지 뽑았습니다. 이 과정을 역순으로 대장 뽑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다음 단계도 쉽게 나오죠. 네, 이제 1라운드 상임위 대장만 뽑으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를 포함해서 몇 개의 특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17개 플러스 몇 개의 특위. 네. 자, 특위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몇 개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2개, 3개는 꼭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정개특위, 사개특위, 그게 바로 네, 특별히 만든 특위였죠. 네, 특별히 만들었다고 해서 특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와 특위 대장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들끼리 이 상임위 대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지 협상을 막 벌이지요. 근데 이게 법률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당끼리 협상을 통해서만 정해집니다. 이때 협상이 순조롭게 사이좋게 잘 나눠지면 좋겠지만 우리 정당들이 그게 잘 안 되죠. 네, 야, 나 그 상임위 이거 먹을 건데 너희 뭘 먹을 거야? 우리는 이거 먹을 건데, 야, 근데 나도 그거 먹을 건데, 자, 이렇게, 상임위가, 서로 겹치면, 네, 이제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협상에서 가장 큰 힘이 발휘되는 것도 역시 의석수입니다.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껏 이어져 온 국회 관행상 국회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 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여당이 전체 60%의 의석수를 얻었죠. 네, 그래서 상임위 대장 수도 그에 걸맞게 한 12개 정도는 가져올 것 같습니다. 상임위 대장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이렇게 법 통과시키기가 유리하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자, 이렇게 상임위 대장이 정해지면 이제 그 상임위로 대장이 안 된 일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임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 3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나 경력이 있으면 그 상임위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서 일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선인 신분인 사람들도 아마 그 고민을 하고 있겠죠. 네, 대학생이 앞으로 어떤 전공을 살려 공부할지 아니면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지 고민하는 거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면은 크게는 어느 대학교의 학생이면서 작게는 또 어느 학과의 학과생이고 더 작게는 어느 동아리의 회원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크게는 21대 국회의원이자 작게는 어느 상임위 소속 이렇게 역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네, 세 번째 상임위 대장을 정한다. 네, 요거는 협상을 통해서만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자, 이렇게 각 1, 2, 3라운드 대장들을 다 정하고요. 또 그 대장들 밑에 같이 일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상임위가 완성이 되면 이제 국회 영업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이 과정을 바로 원구성이라고 합니다. 원구성. 원구성. 자, 이제 5월이 되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정당들 간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혹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협상이 성공해서 원구성이 확정되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때 그걸 보시면 지금 어떤 라운드에서 쟁점이 일어났구나. 어떤 데서 지금 피 튀기게 격렬하게 협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맛있는 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영업 준비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무게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라운드가 점차 갈수록 더 세지듯이 국회 시작 준비도 이거에 반대되는 순으로 대장 자리를
뽑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습니다. 맨 먼저 국회의장, 가장 최고 어른이자 리더인 국회 본회의장의 핵심 대장 국회의장을 뽑고 그 다음에 이 당이 보통 가져가는 법사위원장 정하고 그 다음에 17개와 몇 개의 특위의 상임위원장 대장들을 결정하고 또 그 밑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총선 결과가 나오면서 여당이 이제 혼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180석의 힘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과반이 넘으니까 어떤 표결을 해도 찬성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과반을 갖고 있어도 표결 자체를 못하면 과반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자, 지금이 역대급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지난 과거 총선에서도 과반이 넘는 정당들은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막 통과시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왜 180석은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그 원리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 원래 지식이라는 게 막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유달리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180석이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자, 상임위 안에서 표결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법사위. 모든 법이 이 법사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법사위 대장을 누가 맡는다고 했죠? 바로 2당이 맡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1당이 아무리 과반이 된다 할지라도 이 법사위 대장한테 맡기면 최종 국회 본회의로 갈 수조차 없게 됩니다. 과반의 힘을 발휘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 대장은 2당이 가진다고 했죠. 자, 이렇게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과반 정당이라 할지라도 2당 법사위 대장을 어르고 달래지 못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근데 180석은 왜 모든 법이 다 가능하냐? 180석은 그럼 법사위 대장한테 안 막히냐? 그렇습니다. 180석은 법사위 대장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패스트 트랙 작년에 많이 들어보셨죠? 패스트 트랙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법에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각 라운드마다 표결을 안 해도 일정 시간만 지나면 그냥 다음 라운드로 자동 진출되는 게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대다수의 법안이 표결조차 못한 채 묻히는 이유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임위가 그 법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고 표결도 안 하면 뭔 짓을 해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권한이 각 상임위 대장들에게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시간이 지나면 죽거나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패스트 트랙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안 해도 다음 라운드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법사위에 도착해서도 일정 시간만 버티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로 가는 거고요. 그 무서운 법사위 대장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래통합당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국회에서 그 난리를 쳤던 겁니다. 이 마법 같은 아이템의 힘이 바로 180석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18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면 어떤 법이든 발의되자마자 패스트 트랙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라운드를 다 무난하게 넘기게 되고 결국 본회의장에 오면 그땐 180석의 의석수가
네, 찬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법이 통과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0석이 어떤 법이든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179석만 됐어도 이 말 못합니다. 네, 180석으로 패스트 트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이렇게 국회 시작 준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 과정대로 하기 위해서 각 라운드의 대장들을 뽑는 게 바로 국회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원구성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서 180석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해 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올 기사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